조선 후기 남인 가문에서 태어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각자의 길을 선택한 세 형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약전은 해양학자로, 정약종은 순교자로, 정약용은 신학자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삶은 형제는 반드시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편견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다산 형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오지만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산의 마지막 당부라는 문구는 역사적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유당전서 등의 문헌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해가 왜곡된 낭만을 벗어던지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정약종의 순교, 정약용의 강진 유배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완성할 수 있었죠.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분화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이 각자의 독보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강진 유배 18년 동안 정약용은 고립을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을 감내한 대가로 조선 최고의 실학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죠. 목민심서는 지방행정의 바이블이 되었고 경세유표는 제도개혁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고독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정약전의 해양학, 정약종의 종교적 열정, 정약용의 실학은 조선 사회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 만약 세 형제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이런 다양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남이 된다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 사회적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다산 형제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입니다. 자녀, 연봉, 주거 등 기준이 다른 삶을 한 줄에 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둘째는 금전 문제로 형제니까라는 이유로 명확한 계약을 생략하면 관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셋째는 의무감으로 인한 피로인데 정기 모임이 의무가 될 때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다산 형제는 이런 함정을 넘어서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다산 형제는 연 1달 한해 연 2배의 편지 교환으로도 깊은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적은 빈도, 높은 질의 소통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생일 축하, 명절 인사 같은 작은 관심이 쌓여 신뢰를 만듭니다. SNS에 좋아요 하나도 의미 있는 연결이 될 수 있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제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지만 실제로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수용과 행동 선택의 분리와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한 거리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애정이 반드시 빈번한 만남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는 멀어졌을까라는 질문은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대신 어떤 거리가 우리에게 필요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산 형제의 경우 거리는 그들이 각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현대의 형제 관계도 거리를 결핍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선택으로 재해석할 때입니다. 한 그루 나무에서 뻗은 세 가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듯 다산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독립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업적은 조선 후기 역사를 풍요롭게 했죠. 형제가 남이 되는 과정은 관계의 종말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기여를 가능하게 하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 형제가 전하는 영원한 교훈입니다.